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완코리아 범국민연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나라를 두 쪽 내고자 하는 세력들이 바구하고 있는 이때 완코리아 기치를 들고 이렇게 국민연대가 출범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도 독립의 희망이 옅어지고 일부 인사들이 일제와 협력해서 잘 사는 길을 선동하고 있을 때 독립의 기치를 굳세게 잡고 나아갔던 투쟁했던 우리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립의 기치는 대단히 외롭고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코리아 기치는 투코리아 기치를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정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통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부역해서 이제 두 국가로 가자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고 참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굳이 설명해야 되는가? 참 암담한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으로 해방됐다는 그런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허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남조선 해방,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최고 목표로 설정을 했고, 민족 해방과 조국 통일이라는 게 김씨 정권의 존립 이유이자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은 매국이고 통일은 애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북한은 이제 같은 민족도 아니고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김정은 정권이 존립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은 그동안 통일을 목표로 치열한 체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 경쟁에서 북한은 완패했습니다. 북한이 해방 이후 풍부한 지하자원, 풍부한 전기, 풍부한 중화학공업 시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남한보다는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1970년에 보니까 GDP가 남한은 270달러고 북한은 380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은 36,000달러이고 북한은 600달러입니다. 지금 개인당 소득이 55대 1이고 인구가 2배가 많기 때문에 지금 100대 1의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완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 간에 문을 열어놓고 소통하면은 오히려 북한 김씨 정권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북한 주민들에게 남조선은 이제는 완전히 외국이고 저 남쪽 족속들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도 없는 이민족이기 때문에 관심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남쪽에서도 이제 이게 남북 간의 이질화가 엄청나게 심화됐고 체제도 다른데 이게 통일이 되겠냐?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가질 건데 이걸 부담할 수 있느냐? 또 강대국들이 갑축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릴 통일을 허용하겠느냐? 또는 통일을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주장하지 말고 두 국가로 살자, 이런 담론들을 퍼뜨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담론 차원에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완코리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합의가 서문에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통일할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국가관계로 보면은 통일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국가로 보기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걸 특수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합의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합의된 특수관계를 거부하고 남북한의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하자. 이게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 관계는 통일하지 말고 영구 분단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영구 분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첫 번째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제하에서 기미 독립선언,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는 1947년 결의 114호를 통해서 한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종성국으로서 대한민국을 국가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국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주권을 두 국가를 인정하자고 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두 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입니다. 왜냐? 우리 헌법에 가장 많이 규정된 게 통일입니다. 전문에 있습니다. 3조에 있습니다. 4조에 있습니다. 66조에 있습니다. 69조에 있습니다. 즉 통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두 국가를 인정해서 통일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복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남북 간의 두 국가 관계를 인정을 하면은 통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관계를 합의했던 것은 북한에 대한, 북한 땅과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영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국가 관계를 인정을 하면은 그 영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외국으로서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통일이 어렵게 보이더라도 줄기차게 통일을 주장을 해야
다음에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통일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남북한의 두 국가가 있으면요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한 덩어리입니다.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할 정도로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두 개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전쟁 상태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700년 동안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우삼국시대 50년 동안 날마다 전쟁 상태였습니다. 지금 남북에 두 국가 체제가 있는데 이건 날마다 전쟁 상태 아닙니까?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남북 간의 자연 지리적 특성 그리고 국제 정치라는 게 취약한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국제 정치를 좀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2개 국가가 있으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열강들은 여기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국제 질서를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 관계로서 가면 평화롭다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민족사를 단절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국경을 휴전선으로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남한의 국사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남한 땅에 있었던 역사 중심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남한, 소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사라져 버립니다. 북한 역사에서는 신라, 백제가 사라질 겁니다. 이런 반역사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렇게 역사를 분절하게 되면은 참 한반도에 북한 땅을 외국에 넘기는 꼴이 될 겁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한반도가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미국도 중국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족이 스스로 우리는 통일할 관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북한 땅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영구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북공정의 핵심이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 역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 땅에 대한 역사적 영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먼 산 보듯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건 중국 땅으로 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엄청난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 행위가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지금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통일이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국력이 컸다고 이렇게 가슴이 떡 벌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절대로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국력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이 되면은 대단한 강국이 됩니다. 어느 국제 금융기관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통일한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을 뛰어넘는 강대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봐서는 5대 강국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버리고 분단국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분단국으로서 주변국의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찌질한 민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두 국가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국가론이 대단히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다. 그리고 우리 땅을 이웃나라에 넘기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왜 통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본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25,000년에 걸쳐서 저 아무르강에서부터 연해주, 만주,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형성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은요, 어떤 민족으로 대체되거나 어떤 민족이 확 돌아가지고 이 민족을 말살하거나 그런 적이 없이 계속 연면이 이어져 온 민족입니다. 대단히 실체가 강한 민족이고 세계에서 저는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이 다행히 한반도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저는 분할될 수 없는 우리 한민족 고유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연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인 통일론이 요새 먹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분단과 통일이 여러분의 실생활과 좀 동떨어진 그런 거대 담론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거대한 그 굴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굴레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굴레가 지금 오래되고 강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익숙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북한에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또 북한 지역을 지나서 대륙으로 육로로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백두산에 올라갈 때 중국 땅을 거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우리나라를 두 쪽 내고 있는 이 이념 대결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근원을 따져 가보면은 분단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사고가 이렇게 이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다 두고 우리만 자유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통일해야 됩니다. 좀 전에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한반도에 2개 이상의 국가 실체가 있으면은 평화로울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은 주변에서 그걸 평화롭게 살도록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므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존엄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국가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 국민은 미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 국민은 그 나라의 국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도 과거 뒤지리도 못 살았던 때의 정체성과 지금 어느 정도 살게 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입국 심사대를 보면은 EU 국가, 일본 국가, 아니 EU, 일본, 대한민국의 한 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저 긴 줄에 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정체성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를 만들므로써 나의 정체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감으로써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타율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깨고 우리가 만든 질서 속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게 존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은요 주인이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서 삽니다. 자유민은 그 질서를 깨뜨리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이 되고 싶습니까?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존엄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자 우리는 지금 소위 우리는 4강이 교차하고 있는 그 중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강대국이 되면은 주변 사국이 주변 내 나라가 통일 한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번영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참 그 통일 비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한쪽 눈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단돼 있으면 분단 비용 계속 나갑니다. 통일 비용은 분단 비용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 경제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경제를 운영하는데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땅이 새롭게 투자되는 그런 그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투자의 기회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효율이 나지도 않는 어떤 곳에 철도도 넣고 고속도로를 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미개척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산업지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면은 30년간 고도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년간 고도성장하면은 우리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장하는 경제에서 나오는 세수의 확대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통일이 되면은 이 통일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 또 이 기본권의 신장, 국력의 신장, 또 존엄의 신장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통일 희망을 버리지 말고 통일을 줄기차게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게 국제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독일 통일은요, 냉전이라는 그런 그 체제가 붕괴되고 탈냉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국제 질서가 엄청난 변혁을 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통일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핵공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도
통일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통일로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 의지를 계속 가지고 두 국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기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